찬실은 원래 영화 PD였답니다. 그런데 새 작품 제작에 들어가기 직전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돌연사를 하면서 제작이 중단되고 말죠. 이후 영화 제작 일까지 끊겨 찬실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요. 배고픈 영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여태 집도 남자도 없었던 찬실은 결국 산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고 생계를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배우 소피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며 살 길을 도모하게 된답니다. 참, 찬실의 나이는 이제 막 40을 넘겼는데요. 과연 찬실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67번째 상영작은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2019년작인 이 영화는 배우 김민희와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까지 홍상수 감독 영화의 PD로 활동해왔던 김초희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캔들이 터지고 난 후 일이 뚝 끊겨 방황을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을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김초희 감독이 전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찬실이가 살고 있는 산동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40이라는 나이가 의미가 있는 건 그때부터 슬슬 뒤돌아보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40을 넘기면 그래요. 잘 태어나거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10대나 20대 때부터 갖기 시작한 꿈이나 목표를 계속 갖고 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문득 소시적에 열정을 바쳤던 일에 회의감이 밀려들기도 하죠. 찬실이 그랬는데요. 오직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40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녀에겐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역시나 연애였죠. 해서 그녀는 소피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다 알게 된 김영에게 마구 들이대기 시작하는데요. 말쑥하게 생긴 김영은 소피의 불어 가정교사였답니다. 허나 김영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었건만 찬실은 그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죠. 그런 찬실에게는 산동네로 이사하고 난 후부터 자꾸만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설픈 장구경이 귀신처럼 자꾸 나타나 주변을 맴돌았던 거죠. 장구경은 영화 아비정전에서 극중 아비가 만보춤을 출 때 입었던 런닝 차림으로 돌아다니며 찬실에게 계속 말을 걸었답니다. 특히 그는 찬실을 붙들고는 찬실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행복해져요 라고 자주 말했었죠. 참고로 찬실은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던 학창시절 홍콩 배우 장구경을 좋아했었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되는 일은 없고 김영에게 퇴짜까지 맞은 찬실은 자신의 삶이 너무 한심해 오랜 세월 보물처럼 소장하고 있던 영화 관련 자료들을 모조리 갖다 버리는데요. 그걸 지켜보던 주인집 할머니는 찬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안고 지고 있으면 뭐해. 버려야 또 채워지지. 얼마 뒤 슬픈 찬실 앞에 장구경이 다시 나타나는데요. 눈치 깠겠지만 장구경은 사실 찬실 자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한심하게 여긴 찬실이 스스로 만든 일종의 넋두리 같은 존재였죠. 아무튼 그런 장구경에게 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장구경도 찬실에게 외로움에서 비롯된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고 말했었답니다. 아무튼 장구경은 그날 밤 찬실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멀리 우주에서도 응원할게요.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찬실은 며칠 뒤 산동네 집으로 놀러온 소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환한 보름달 아래 찬실의 팔짱을 끼고 걷던 소피는 언니, 오늘은 정말 달에게 맹세하고픈 깊고 깊은 겨울밤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찬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맹세는 하지 마라. 달도 변하는데 뭔들 안 변한다고.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는 소피 외에도 자신에게 퇴짜를 놓았던 김영과 같이 영화 일을 하던 동료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들은 찬실이 보고 싶어 험한 산동네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찬실이는 참 복도 많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라. 나 배차줄게.